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 4월 강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3월 달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달부터는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짧게 소개드릴 책은 제목이 바로 하루 관리 습관입니다. 예, 계속하게 만드는 하루 관리 습관. 예, 저자는 케빈 크루즈 씨가 되겠고요. 자, 이 책은요, 하루 1440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쓰겠느냐라는 16가지 유용한 팁을 제공합니다. 16가지요. 그렇도록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 16가지 유용한 방법 중에서 제가 오늘은요, 딱 3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가지. 3가지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소중한 것. 자, 하루 중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게 뭐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또는 독서하는 것.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러 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가치가 낮은 일이 있죠. 가치가 낮은 일. 얘는 줄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가치가 낮은 일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예. 틈만 나면 보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이것저것 검색하거나, 예. 또는 유튜브를 본다든지 틱톡을 보더라, 게임을 하더라. 예. 아주 가치가 낮은 일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낮은 일을 줄이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예.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미루는 습관 버려야 된다. 자,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뜨끔하시죠? 예. 여러분들 1월달, 2월달에 공부 얼마나 많이 미뤘습니까? 예. 미루다 보니까 점점 누적이 돼버리고, 예. 공부는 자꾸 뒤지기만 하고요. 예. 이제부터 미루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버리자. 그러면 이 미루는 습관 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변신입니다. 자기 변신. 이건 뭐냐면요. 자, 나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닙니다. 예, 수험생이 아니라 나는 공인중개사다. 합격을 한 공인중개사다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 변신으로. 예. 이렇게 자신있게 공인중개사다 하면서 생각하게 되면요, 공부가 안 미뤄집니다. 예. 이미 자기 변신을 꾀하고 있잖아요. 미루는 것도 얼마든지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나는 이미 자기 변신한 모습, 나는 이미 공인중개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공부를 미룰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활력이 답이다. 활력.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활력이 떨어지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잘 때까지 활력이 넘치는 하루, 즉 활력이 답이다. 활력 있는 하루.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력이 넘치려면 우선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예, 충분히 주무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습관적으로 이 큰 컵에 물을 입에 이제 먹으면서 오고르르 합니다. 양치를 해요.
세균 다지면 씻어낸다고. 그런 다음에 한 컵을 마시거든요. 마시면 뭡니까? 속 청소. 아침부터 이 미온수,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게 되면 속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문 열고 숨을 마음껏 들어 마십니다. 역시 속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력이 넘친다는 게 여러분들 하루에 20분, 30분 운동, 걷기 빠뜨리지 마시고요. 운동. 자, 이렇게 해서 활력이 넘쳐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전국에 동강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공인모 게시글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과연 동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 동차 합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왜 괜찮은지. 자, 이제 3월, 4월입니다.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10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 4월 과정을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5월, 6월 강의 듣고요. 이 길 과정이죠. 또 강의 듣고, 강의 듣고. 강의만 들으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요, 강의 들은 만큼 반드시 복습.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대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강의만 듣고 복습만 했더니 토탈 몇 번 돌린다? 8번요. 8번. 8회독이다, 8회독. 이거 겁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8회독 가능하다. 충분히 강의 듣고 난 복습만 했을 뿐인데 무려 8회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힘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더라도 충분히 8회독이 가능합니다. 봉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산에 유명한 IT 회사가 있어요. IT 회사. 지금 꽤 컸을 겁니다. 이 IT 회사에 이 사원 있죠. 회사 사훈. 이 특별합니다. 그 회사 사무실에 탁 들어가면 벽에요, 이런 글이 착 붙어져 있습니다. 자, 회사 사원이 MIRI, MIRI. 무슨 말입니까? 미리. 멋진 사원입니다. 미리. 무슨 말이죠? 일을 미루지 말래요. 멋진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결코 일을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자, 미루는 일이 결코 없는데 딱 한 가지. 이 회사는요, 유일하게 봉급 날짜를 제 날짜에 안 줘요. 봉급날에 봉급은 안 줘요. 봉급마저도 5일 전에 미리 줍니다. 멋지잖아요. 봉급날 안 주고 5일 전에 미리 준대, 미리. 그렇게 봉급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힘이 팍팍 날 겁니다. 활력이 넘칠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이러니까 이 회사는요, 완전히 열기가 덜 끓어서 회사가 점점 계속 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미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맹심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다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복습도 반드시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복습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3월달 힘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가 석 장입니다. 그 중에 첫 장을 보시면 표가 나요. 표. 자, 표를 보시면 이게 학교론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받았던 기출문제 있죠.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은 학교론 전체 1회부터 33회 전체 기출기량 분석인데 그걸 다시 줄여가지고요 3년치로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흐름 패턴을 알게 되면요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목차대로 비교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하게 되면요 출제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제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내려가서 제2편 강론 나오죠. 뒷페이지 보시면요. 뒷페이지 제3편이 감정평가입니다. 그게 3개 파트죠. 먼저 자 1편 보시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자, 총론 제목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줄래요. 괄호 3 적어주고. 자, 총론 파트는 최근 시험은요 주로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세 문제. 자, 오른쪽에 목차 보시면요. 목차 2개 있죠.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2장 부동산 특성입니다. 그럼 이제 31회, 32회, 33회가 있잖아요. 자, 볼까요? 31회, 32회, 33회. 자, 최근 3년 흐름을 본다면 31회 시험은 학교론이 어려웠어요. 어렵게 나왔어요. 32회 시험은요. 학교론이 쉽게 나왔어. 33회 시험은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약간은 쉬운 쪽에 가까워요. 보합 수준이다. 원래는 물론 알 수가 없죠. 어쨌건 어렵다가 점차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1회 때는 자 총론에서 개념 분류에서 2문제 나왔고 특성에서 1문제가 나와서 합 3문제가 나왔습니다. 32회 때로 3문제, 33회 시험, 작년 시험은요 무려 4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 역시 3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3문제를 예상하시고요. 제 2편 내려가서 2편 보시면 자, 거기에 6개 파트죠.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시장론, 3장 정책론, 4장 투자론. 뒷페이지 보시면요 5장 금융, 마지막으로 6장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경제론 하게 되면 다시 목차가 2개입니다. 1번 수요 공급 이론, 2번 경기 변동입니다. 자, 먼저 1번 수요 공급에다가 빨간 별표예요.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빨간 별표는 핵심 단원인데요. 이 별표를 5개 합니다. 5개가 중요 핵심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별표는요 주로 5문제 안팎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핵심 단위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는 자, 이렇게 빨간 별표에 있다면 문항수를 적어줘요. 문항수는요 4에서 5 적어주고 최근 시험은요 4문제, 5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1회는 몇 문제 나왔다? 4문제. 32회 5문제. 33회 4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 중에서, 자, 전화기가 보이죠? 고딕체 굵은 글씨. 자, 글씨가 굵은 글씨에 전화기가 보입니다. 이 전화기가 보인 이 굵은 글씨는 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가 31회 때 2문제, 32회 2문제, 33회 2문제가 나왔잖아요. 계산 문제도 한눈에 흐름이 보입니다. 31회 때는요, 변형가격 계산 문제가 나왔고, 수요 함수와 변형 가격은 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뜻밖의 문제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일단 버리시면 돼요. 다음에 32회 때는요 계산 문제가 탄력성 계산 문제, 균형 가격 계산 문제. 33회요 탄력성 계산 문제, 균형 가격 계산 문제. 오, 한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뭐 탄력성하고 균형 가격은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탄력성과 균형각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자, 목차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요.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31회 시험은 두 문제가 나왔고, 32회 때 거물지이론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왔고, 33회 경기 변동 종합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장 내려갔어요.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자, 시장론 파트는 먼저 목차가 어떻게 있는데요? 1번 부동산 시장, 그리고 2장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먼저 1번 부동산 시장에다가 이렇게 숫자 적어줄래요? 1에서 2 적어주고 주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1회 때 두 문제, 32회 한 문제, 33회 두 문제, 한두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에 목차 2번 입지 공간 구조론. 자, 입지 공간 구조에다가 문항수는요 2에서 3 정도 적어주고 주로 세 문제가 잘 나오는데 최근에 좀 더 많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31회 때 두 문제가 나왔고 32회 때는 네 문제인데 네 문제 중에서도 두 문제가 계산 문제다.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는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그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입지 계수는 중요합니다. 항상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33회 때 무려 5문제가 나왔죠.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다운될 거예요.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 33회 때에도 이런 문제가 4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소매 인력 법칙이란 계산 문제도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어서 3장 내려가죠.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 빨간 큰 별표 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중요한데, 그러면 정책 제목에다가 문항수는요 괄호 5 적어줘요. 주로 5문제가 잘 나옵니다. 5문제. 자, 그러면 31회 때는 엄청나죠. 무려 8문제요. 이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너무 많이 나왔고요. 32회 때 4문제, 33회 때 4문제 이렇게 각각 출제되었고요. 보통 5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정책은 전화기가 없네.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4장 내려가죠. 투자론. 4장도요. 핵심 단위이다. 빨간 별표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문항수는요. 6에서 7 적어줍니다. 주로 6,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31회 때는 너무 적게 나와서 겨우 3문제예요. 그중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1회 시험은 투자가 너무 적게 나오고 바로 위에 정책에서 너무 많이 나와버렸잖아요. 잘 바꿔치겠네요. 다음에 32회 때 6문제가 나왔죠. 다시 계산 문제가 2문제. 투자 분석 기법과 화폐 시장 가치입니다. 33회 때 5문제 나왔죠. 또 계산 문제가 2문제. 지분 수익률과 순소득 성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투자도 예배가 없다. 부동산 투자도 무조건 계산 문제가 둘. 두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항상 계산 문제는 2문제 이상을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장 금융론. 5장에다가 큰 별표 하시고 핵심 단어입니다. 자, 문항수는요. 5에서 6 적어주고요. 대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31회 때 4문제 나왔죠. 적게 나왔네요. 그중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고 32회 때는 6문제가 나왔죠. 그중에 계산 문제가 1문제, 원금균등 상환 묻는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33회 때도 6문제가 나왔는데 대출 잔액 묻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융도 필히 계산 문제는 한 문제는 꼭 나오는구나. 계산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자, 6장 보시면 개발 및 관리론인데 다시 목차가 4개 나와요. 1번 이용활동, 2번 개발활동, 3번 관리활동, 4번 마케팅 활동입니다. 먼저 이용활동은 제로. 최근에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저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지나가다가 나중에 문제 풀이 들어가서 이용은요, 용어만 짚어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매월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차 2번. 부동산 개발은요, 바로
2 적어주시고. 자, 주로 이제 두 문제 안팎인데요. 그러면 잘 보세요. 31회 때 세 문제 나왔고, 32회 때 두 문제가 나왔고, 그러나 작년 시험은 0이지 안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들 잘 짚어야 됩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해는 무조건 많이 나온다. 도시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요 꼭 그렇게 출제가 될 거거든요. 올해는요 부동산 개발만큼은 두세 문제 보시면서 꼭 득점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번 부동산 관리. 자, 관리활동 괄호 1 적어주고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활동도는 31회 때 계산 문제 한 문제, 32회 때 안 나왔고 작년에 한 문제 나왔잖아요. 위탁관리 한 문제 해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4번요 마케팅 활동도 괄호 1 적어주시고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31, 32, 32 때는 두 문제 나왔네요. 두 문제. 그리고 작년 33회 때 한 문제 해서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3편 감정평가로 여기다가 빨간 별표 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감정평가론 파트는 제목에다가 이렇게 6에서 7 적어주고 아주 중요합니다. 6, 7문제가 나와요. 목차를 보시면요. 1장 감평총론, 2장 3방식, 3장 감정평가 규칙과 가격 공시준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자 31회 때에는 3방식 4문제 그리고 3장에서 규칙에서 3문제 총 7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32회 때는요 총론 1문제 3방식 3문제 규칙 2문제 해서 6문제가 나왔고 33회 때는요 총론 안 나왔죠. 3방식 4문제 규칙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거 보게 되면 1장이 총론, 2장이 3방식, 3장이 이제 규칙 등을 말하는데요. 감정평가론에서는 사실은 3방식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로 여기서 3문제나 4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 3문제를 쫙 보니까 무조건 전화기 2대. 계산 문제가 둘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필히 2문제 이상입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요. 과거 시험은 총론 파트가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얘가 안 나왔잖아. 안 나오고 한 문제 안 나오고. 그래서 최근 패턴은 얘가 지금 휘발이가 없어요. 힘이 뚝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추천들이 이 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파트도 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정반대로 잘 안 내고 있고 대신에 이거 적게낸 대신에 규칙에서 가격 공시제로 여기서 문제를 거꾸로 많이 내고 있다. 패턴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론 파트도 꽤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 패턴은요 3방식에서 많이 묻고 규칙과 공시제도 여기서 또 많이 묻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교는 전체 목차를요 3년치를 한눈에 비교했고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3월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학교는 자료 있죠. 작은 박스 강의 노트 1번, 2번 카페 창이 나오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찾으시면요 학교는 자료는 계속 하루 이틀 먼저 제가 올려드리니까 미리 출력 받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자료도 참고하시고요. 제 카페에서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 내용을 정리해서 본다면요. 크게 두 가지네요. 크게 두 가지. 자, 별표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계산 문제. 요것도 다시 분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 단어는 별표 하게 되면 다섯 개 파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수요 공급.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세 번째가 투자론요. 네 번째가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입니다. 핵심 파트입니다. 결론. 이 5개 파트가 가장 핵심 파트고 출제가 5문제 안팎이니까요. 여기서 우리 시험은 최소 25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30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학교로 40문제 가운데 3분의 2죠. 그러니까 학교는 40문제 중에서 3분의 2 이상은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파트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얘는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최근 3년치를 여러분들이 표를 분석하시면 합계를 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1회, 32회, 33회. 여러분이 이제 쭉 전화기 합계 내면요. 결국 31회 때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거든요. 9문제. 다음에 32회 때 무료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고요. 작년 시험은 9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9문제에서 10문제 요 사이만큼 나오는 거다. 9문제, 10문제. 이거 비중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계산 문제 10문제 잡아보면요. 계산 문제가 도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이 계산 문제 때문에 숨이 컥 막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산 문제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작살납니다. 박살납니다. 그냥. 그래서 계산 문제는 차근차근 든든히 여유있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패턴은요. 패턴 크게 3가지랍니다. 3가지.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계산 문제 패턴은 자, 상급 문제, 중급 문제, 하급 문제,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상급, 중급, 하급인데 일단 상급 문제라면 제발 쳐다보지를 말고 찍어버리세요. 절대 풀지 말자. X. 깨끗하게 버리세요. 예. 내가 아는 문제를 치더라도 버리세요. 그래서 상급 문제가 비중이 뭐지?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오고요. 많을 때는 2문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급 문제, 한두 문제 버리세요. 그게 더 현명합니다. 아시겠어요? 상급 문제 왜 버립니까? 상급 문제는요, 여러분이 사실 푸는데, 한 문제 1분, 1, 2분에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요, 1, 2분에 절대 못 풉니다. 기본적으로 10분 이상 걸려요. 이런 문제를 왜 푸는데가 딴 문제 10문제 더 풀고 말지. 그러니까 주로 10분 이상 걸려요. 실컷 풀었는데, 풀어도 답은 틀리더라. 예, 김 다 빠지잖아요. 깨끗하게 버리세요. 예. 그러면 이제 중하급 문제를 합쳐가지고 여기서 대개 문제가 7문제, 8문제가 돼요. 자, 보이죠? 그래서 얘를 풀 때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예.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중하급 문제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어떻게 반타작. 반만 푸세요. 반만 해서 4문제. 많으면 5문제. 너 4문제. 너 4문제. 얘만 득점하시면 돼요. 얘만요. 나머지는요. 시험 남으면 풀든지 시험 모자라면 한 줄 쫙 껐더라도 나머지 문제가 한 문제 걸리게 얻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 문제는요. 상급 버리고 중학급에서 반타작만 해도 여유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럼 결론. 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파트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를 득점한다? 60점을 얻으시세요. 60점. 계산 문제에서 4문제 풀면요. 내가 풀어도 득점은 10점 내기는 10점. 10점. 10점 확보. 학교는 보이시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는 어렵건 쉽건. 예. 이런 문제 60점 득점을 하고요. 계산 문제에서 10점 득점하면 합치니까 얼마가 돼? 70점. 제가 앞에서 자꾸 70점 강조하잖아요. 여기 뭐죠? 이런 문제 60점. 계산 문제 10점 따고 들어가면요.
지시점은 안전빵입니다. 예.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잡았을 때 지시점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전략을 자시고요. 이러면 학교는 많이 70점 이상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절대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요, 제가 기본적으로 3년치 문제를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파트가 중요한지 그러면서 가볍게 이제 흐름을 잡아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학교는 첫 페이지부터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